예, 첫 번째 주제. 자동차에 뭔가 날아들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좀 다쳤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새벽 아산에서 무면허 10대가 낸 교통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사망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오른쪽 노란색이 택시고요. 왼쪽이 승용차, 무면허 10대 운전자였습니다. 저 하얀색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거죠. 그러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철제 구조물이 튀면서 반대쪽에서 오던 택시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물이 택시기사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택시기사가 결국 사망을 한 그런 일입니다. 자, 이수영 교수 나오셨어요. 네. 아니,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저 지금 10대가 운전을 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건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새벽 시간대에 지금 저와 같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문제는 중앙 분리대 속에 있던 판 스프링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예. 그 금속 물체가 반대편으로 휙 날아가가지고 60대가 운전하던 그 아마도 운전석 유리창을 예. 뚫고 들어가서 그분은 지금 사망하신 것으로 예.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활활 불이 타고 있는 저 장면이 그 사고를 낸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그 차입니다. 저 왼쪽으로 화면 왼쪽으로 얼핏 보이는 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면 저 중앙 분리대로 인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사망자 운전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정작 저 사고를 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은 피했는데 저 반대쪽으로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저 구조물이 저렇게 튀어갔다면 저 중앙 분리대에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사가 필요한 거죠.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중앙 분리대는 원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데 저 이제 겉에 있는 플라스틱 속에 있는 이제 금속 물체가 튀어가지고 지금 반대편 운전석으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위험을 유발하는 물건들이라면 사실은 중앙 분리대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저 운전을 한 자들이 10대인데 운전 면허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아닌 거죠?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원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차량을 당연하죠. 사실 렌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경위로 지금 저 차량을 입수를 해가지고 밤새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지금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군요. 조사가 덜 된 상황입니다. 요즘 여러 방식으로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그가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소홀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데 저런 영상도 보실까요? 예, 판스프링이 저렇게 날라옵니다. 와, 저게 지금 운전석 가운데 쪽을 관통했을 텐데 만약에 운전석 바로로 날아왔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저런 경우가 진짜 많죠. 네, 저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부 천장에 부딪힌 뒤에 뒷유리를 관통을 하고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고요. 문제는 이런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관광 버스가 있었는데요. 관광 버스가 이제 사고가 나는 사고에 휘말리는 이런 사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고의 경우에는 60대 운전기사와 승객 한 명이 숨지기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주행 중에 물체들이 이제 바퀴가 굴러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예, 사실 저게 운전자가 예상한다고 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차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핫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이가리. 이가리란 단어가 이 용산구 이태원 일대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뭡니까?
이거는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2002년에서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태원 일대에서 미국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인이 일종의 본인은 이제 예술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행위로 지금 한글로 이갈이라고 쓰기도 하고 예. 이갈이에 이제 영문 이제 그 명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잠깐 나와 있지만 1년간에 138회를 지금 저런 낙서를 저렇게 이태원에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방에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빨간 페인트로 이제 뭐 다 이 뭐 그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페인트가 줄줄 아래로 흐르니까 뭐 사람들은 그게 피 같다 이런 이제 진술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꽤 많이 돼서요. 근데 누가 이를 갈아요? 이를 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때문에 나 이갈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이갈이라고 쓴 겁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 썼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본인은 이게 예술행위다 이런 주장이었다고 알려지고 아니 있어요. 뭐 자기 집에다가 쓰는 거야 뭐라고 안 하겠지만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저렇게 이갈이라고 쓰면 저거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본인의 예술 활동하는 거 자유입니다. 예, 캠퍼스에 그리시고요. A4 도화지에 그리시고요. 그거 남들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걸 왜 남의 담벼락에 쓰는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런 일들은 따라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방송인이자 기업의 프랜차이즈 대표인 백종원 씨입니다. 이 백종원 씨가 사실 최근에 사과도 여러 차례 하고요. 또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야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회사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저게 5만 1,400원까지 갔던 주가가요. 지금은 2만 6천 원대로 계속해서 한 거의 절반도 안 되네요. 한 65%,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계열사들과 점포가 있다 보니까 통조림 햄 원재료에 함량 미달인 재료를 썼고 원산지를 좀 어겼고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심차게 상장했던 더본 코리아의 주가가 저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교수님,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백종원 대표 더본 코리아가 할인 행사를 엄청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논란이에요? 뭐 할인 행사를 지금 이제 거의 50%까지 지금 깎아주는 그런 이제 할인 행사들을 하는데 단 지금 이제 저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금 사실은 파는 거잖아요. 요식업체 많죠. 그렇습니다. 뭐 식당도 그래서 있고 술집도 있고. 네, 3,000개 이상 대리점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직영점은 그중에 뭐 10대 개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가맹점이라 가지고 예. 문제는 그 점주들이 피해를 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피해를 입었으니 예. 좀 뭔가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통합 할인전이라는 걸 한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0% 정도를 깎아주는 반값 할인을 하는데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점포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짬뽕집도 참여를 예.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신포차라고 그 안주집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네, 거기도 참여를 하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몇 날 며칠 날 무슨 메뉴를 몇십 %까지 디스카운트를 하는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희망자가 있으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가지고 모임을 좀 해주시면은 예. 점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이 팔리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나는 발생하는 손실은 그 본사에서 하겠다는 거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그거 같아요. 더본 코리아 가맹 점포가 3,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1,700개 이상이 그 커피 프랜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커피 프랜차이점은 할인 행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먹는 게 커피인데 그거 빼고 할인하면 뭐 얼마나 가서 먹으라는 것이냐라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백종원 대표가 여러 차례, 3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하고 본인이 방송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PD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
농약통과 닮았던 그 통 안에 거기다 주스를 담아서 그 고기에 뿌리는 그 장면을 보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그 용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스를 담아서 뿌리냐, 위생상 안 좋아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많으니까, 아니 뭐 미안하긴 한데 그게 농약통으로 쓰여진 통이 아니라 새 거를 써서 그 안에 주스 담아서 뿌리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나도 억울한 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한 거 맞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나? 저게 쓰던 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이제 비난 댓글이 또 많이 달리더군요. 네, 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저 통인데요. 저 통은 지금 백종원 대표의 이제 해명은 저게 새 통이다. 저 안에 일반적으로는 저기다가 농약을 넣어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사용을 하는데 저 통은 사용하던 게 아니다. 이런 이제 해명인데요. 처음에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면서 사실은 농약통 하니까 그 안에 농약을 넣어서 쓰던 걸 뭐 뭔가 좀 씻어가지고 저렇게 사과 주스를 넣어서 뿌린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던 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과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과한 사람이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지금 그 사과의 진정성만 해칠 뿐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공항에서 이제 한 PD와 만나서 한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그냥 사과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었던 또 발언들이 또 빌미를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핫3를 짚어봤는데 잠시 청계광장으로 나가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시죠. 언제나 예, 승리했고 잠시 조금만 들어볼까요?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 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 젖히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후보 연설 들었고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임명장을 받았고요. 예, 김용 전 의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행을 맡았던 김용 네. 임명장을 주는 모습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양측 캠프 오늘 모습 보여드렸고요.